반갑습니다. 흑임자 쌤이에요. 오늘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함께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이 노래 듣고 자랐을 거예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87K 외로운 섬하나 새들의 고향 하면서 이 독도의 노래도 배웠을 테고, 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독도는 우리의 영토다라고 하는 교육을 정말 많이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독도는 우리의 영토입니까? 선생님이 어젯밤 저희 집 보석 1호에게 보석 1호야, 독도는 누구 땅이지? 라고 물었더니 엄마,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지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졌죠. 그러면 보석 1호야, 왜 독도가 우리의 영토지? 라고 물었더니 몰라. 가까우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마 저희 집 보석 1호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학교 친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더니 많은 친구들이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인 것도 잘 모르고 있었고, 독도가 왜 우리의 영토지? 라고 질문을 던져봤을 때 그건 그냥 당연히 우리나라 영토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독도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깐 영상 하나 보고 계속 독도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竹島は日本の領土だ。お前らが好きにできる場所だね。 지금 뭐라고 했어요? 타케시마는 뭐 일본 땅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速度とちゃうからな。竹島やからな。가르竹島や。 알죠, 엄마. 가르.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솔직히 선생님은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직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다라고 믿고 있는 일본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선생님과 함께 왜 일본인들은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고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냥 독도는 우리 영토야, 독도는 우리 땅이야 라고 무조건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들어서 일본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 우리가 일본의 저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독도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할 테고요. 독도가 왜 우리의 영토인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선생님과 함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독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독도는 왜 우리의 영토입니까? 여러분이 일본인 친구들을 만났을 때, 야, 일본인 친구들아, 독도는 우리의 영토야 라고 말로만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들어서 독도가 우리의 영토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현재 독도를 누가 지배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실효적 지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현재,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토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실효적인 지배 말고도 많은 역사적인 자료들이 독도가 우리의 영토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자, 정리를 해볼까요? 역사적인 근거들. 자, 많은 고문서라든지 지도에서 독도가 우리의 영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가장 대표적인 근거 3가지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무엇이냐? 바로 고려 중기에 만들어진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삼국사기라는 책에 어떤 기록이 나오느냐? 지증왕 13년 이사부라는 사람이 우상국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죠. 여러분, 독도 노래도 나오죠.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노래도 나오듯이, 자, 첫 번째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에 지증왕 13년, 자, 그때가 6세기인데요. 자, 지증왕 13년 6세기경에 자, 누가 우상국을 정복했다? 이사부라는 장군이 정복했다.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복했다. 자, 그럼 여러분, 우상국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현재의 울릉도고요. 자, 이 울릉도와 그 주변의 부속섬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근거는 삼국사기를 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는 무엇이냐?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던 세종실록 지리지라는 책을 보면요. 자, 세종실록 지리지. 자, 이 책에 50페이지 셋째 줄, 역시 또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죠.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독도는 우리 땅. 자, 이 가사에도 나와 있듯이 세종실록 50페이지 셋째 줄에 어떤 기록이 나오느냐? 맑은 날에 울릉도에서 독도를 정확하게 육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그건 뭔 말이다? 상당히 거리가 가깝고요. 그래서 울릉도에서 독도라는 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록으로는 최근에 1900년 대한제국 시기에 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서 자, 1900년입니다. 고종황제께서 관보에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을 시키고 죽도와 속도를 같이 관할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는 결국에 뭐다? 독도가 우리의 영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이렇게 독도가 우리의 영토인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꼭 기억을 하고요. 다음에 일본인 친구들을 만났을 때 당당하게 독도가 우리의 영토인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 독도가 우리의 영토인 이유를 알아봤으니 독도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선생님과 살펴보겠습니다. 자, 독도가 우리의 영토로 처음 편입이 된 건 언제였다? 그렇죠. 지증왕 때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사부라는 장군이 우상국을 정복했고 그 부속 섬까지 정복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처음 이제 6세기경에 우리의 영토로 편입이 되었다가 이제 조선 초기에 당시 어떤 정책을 펴게 되냐면 섬을 비워두는 정책을 당시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정책을 우리가 공도정책이라고 하는데요. 빌공자의 섬도자, 그러니까 섬을 비워둔다는 거죠. 왜 섬을 비워둔다? 당시에 많은 죄인들이 죄를 짓고 이제 죄를 피해서 어디로 많이 달아났기 때문에, 그렇죠, 섬으로 많이 달아났기 때문에 이 섬 자체를 아예 폐쇄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섬에는 사람이 살지 않게 되고, 자, 이러는 과정에서
조선 후기 이제 숙종 임금님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일본 사람들이 울릉도와 독도 근처에 와서 불법으로 이제 어업을 하는 겁니다. 물고기를 마구마구 잡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당시 부산 동래라고 하는 지역의 어민이었던 안용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자, 이분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동료들과 함께 울릉도와 독도 근처에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정말 많은 일본인들이 거기 근처에 독도 근처에 와서 너무나 많은 고기를 잡아가고 있는 광경을 눈으로 직접 지켜보게 되었던 거죠. 자, 안용복 이분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도둑을 보고서 가만히 있지가 않겠죠. 자, 안용복이 이제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겁니다. 야, 일본인들아, 지금 여기 독도는 우리 땅인데 왜 니네가 마음대로 들어와서 불법으로 물고기를 잡아가고 있느냐? 당장 꺼지지 못해! 라고 호통을 쳤던 거죠. 자,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안용복과 일본 어민들이 옥신각신 이제 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안용복이라는 분이 일본으로 납치가 되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9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조정과 일본이 독도라고 하는 섬에 대해서 이제 어떤 관심을 갖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안용복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는 일본 사람들이 다시는 울릉도와 독도 근처에 오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라고 다시 또 가게 되었는데 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전히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와 독도 근처에서 불법으로 어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때 안용복은 이제 조선인 관리 복장을 입고 이제 또 이 울릉도와 독도 근처에 가서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야, 이놈들아! 나는 조선 조정의 관리인데 니네가 왜 여기에 와서 함부로 고기를 잡아가느냐? 당장 꺼지지 못해! 라고 하면서 이제 큰 소리로 호통을 쳤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안용복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때 이렇게 일본으로 건너가서 당시 이제 일본 정부를 향해서 독도가 우리의 영토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참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안용복이 독도의 영유권을 확인받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재미난 사실은 뭘까요? 이분이 대단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돌아왔을 때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 상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포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이더! 어디 감히 조선 관리를 사칭해? 라고 하면서 이분을 이제 감옥에 가둬버리게 되었던 거죠. 어쨌든 안용복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일본에게 다시 한번 독도가 우리의 영토다라는 것을 확인받았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 1905년에 일본이 이제 러일 전쟁 중에 자, 정리해 볼까요? 자,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시마네현고시 제40호를 통해서 이 독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고 자기들이 먼저 선점했다는 이유로 시마네현고시 제40호를 통해서 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정하고 강제로 일본 땅으로 이제 편입을 시켜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광복 이후에 우리가 독도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본이 독도를 돌려주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도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박박 우기고 있는 거죠. 특히 한국 전쟁 중에 1952년 우리가 정말 한국 전쟁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일본이 독도를 여러 차례 무단으로 침범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당시에 울릉도 주민들이 스스로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결성하게 되느냐? 독도 의용수비대. 여러분 들어봤을까요? 독도 의용수비대. 자, 당시 대장이 홍순칠 대장입니다. 당시 나이로 24살이었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젊은 나이였던 이 홍순칠 대장과 울릉도의 주민 32명, 그러니까 33명이 스스로 독도를 지키고자
독도 우용 수비대를 결성을 해서 자, 이 일본인들의 이런 무단 침입에 맞서 싸우게 되었고 결국 이 독도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간략하게 독도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왜 아직까지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우기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이유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무주지 선점론이라는 겁니다. 조금 발음하기가 어렵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이냐? 역시 독도 노래에 나옵니다. 뭐라고요? 러일 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라고 하는 이 가사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일본은 러일 전쟁 직후에 무주지 주인 없는 땅이었다는 거죠, 독도가.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독도를 발견했고 그래서 먼저 자기들이 선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05년 시마네현. 자,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서 자신들이 먼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을 시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전후 처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전쟁의 종료를 위해서 이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하나 체결하게 됩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했는데요. 1951년에 자, 이 조약에서 일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한반도와 그 다음에 제주도, 그 다음에 울릉도, 그 다음에 거문도를 포함하는 한반도에 대한 모든 권리에 대해서 포기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일본 땅이라고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근거는 뭐냐? 자기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자기들은 제주도, 울릉도, 거문도에 대해서만 포기한다고 했지 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독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일본의 지금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그래서 독도는 우리의 영토야 라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일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반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주장이 왜 타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일본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합니까?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1905년은 어떤 시기입니까? 그렇죠? 러일 전쟁 시기입니다. 여러분, 러일 전쟁이라는 걸 일본이 왜 일으켰습니까? 그렇죠? 제국주의 전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조약도 뭡니까? 결국에 2차 세계대전의 결과 체결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도 결국에는 뭡니까?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 제국주의라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논리죠. 자, 그러면 일본이 제국주의 전쟁 중에 편입을 했던 독도가 자기의 영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에 제국주의 전쟁을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제국주의 전쟁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일본 스스로가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분노하고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독도가 우리의 영토인 이유와 독도의 역사 그리고 일본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일본인 친구를 만났을 때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독도가 우리의 영토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은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